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커말 1급 실기 기출문제 02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문제들을 풀어서 올려놔야 하는데 마음만 급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막상 또 녹음을 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되네요. 자, 여하튼 2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생긴 이민남 블로그에서요. 02의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풀었습니다.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었고요. 2의 문제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의 유형은 항상 똑같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A2셀부터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A2셀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과별 성적을 갖고 와야죠. 데이터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어디 있다고요? C 디렉토리에 OA라는 폴더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데스크탑에 02에 학과별 성적이라고 있죠. 갖고 옵니다. 문제대로만 풀어줍시다. 학과명, 성명, 학년, 학과 성적, 그 다음에 어학 테스트, 면접별로 필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오는 게 우리 액세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여기 있는 필드명을 갖고 오는 건 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값들을 갖고 오는 건 컬이로 그 다음에 작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오게 하는 게 1번의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성명의 성이 이나 정이고 자, 첫 번째 조건이 성명이요. 어떻게 해요? 성이 이나 정씨래요. 그러면 시작값이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름이 나왔으니까 시작값이 어떻게 되면 돼요? 이나 그리고 아니죠. 또는 시작값이 정이고 왜냐하면 이씨랑 정씨를 같이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는으로 묶어줬고 두 번째 조건은 학과 성적이 80 이상이야? 그러면 학과 성적이 크거나 같다 80점 이상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두 번째 삼각형도 해결이 되고 다음 학과명과 학과 성적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학과명 오름차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학과 성적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다음 마침 A2셀 선택을 했잖아요. 표로 갖고 오시되 얘는요 보세요. 네 번째 있어요. 가져온 데이터의 표를 범위로 변환.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디자인에 보시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필터 얘네들을 바꿔주셔야 돼요. 범위로 변환을 딱 누르면 뜨고요. 확인을 딱 누르면 표 형식으로 이렇게 뿅 범위로 변환돼서 들어와요. 이거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면 되지만 없을 때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있는데 문제를 안 하면 이거는 틀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풀어놓고 10점 날리시는 겁니다. 2번이요. 고급 필터. 자, 고급 필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함께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건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nd와 or와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 보니까 조건은 B29, B30의 조건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여러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true, false 조건 and 함수 true, false로 만들어서 여기에 조건을 실행을 해주는 거죠. 만일에 조건의 범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범위가 들어가 있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별이 남이고 직급이 부장이고 이런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딱 두 칸일 때는 그냥 필드도 조건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true, false로 계산해서 조건식을 집어넣고 고급 필터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일단은 조건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죠. and와 or와 count if입니다. 학과명이 문예창작가 또는 문헌정보학과이면서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A 조건이요. 학과명이 문예창작가이거나 문헌정보학과야? 이게 A 조건.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이 학과 성적, 어학 테스트, 면접의 점수가 모두 30 이상이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AND 함수를 열어서 A 조건, O 함수를 써서 A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B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과 성적, 어학 테스트, 면접의 점수가 모두 80 이상인 데이터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count if라는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B 조건만 먼저 생각해 볼까요? 아니, 다 해볼까요? 얘는 A 조건, B 조건 이렇게 있으면 A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는, 우와. 자, 첫 번째 조건, 얘의 학과가 는 뭐예요? 문의 창작가야? 문의 창작가야? 아니면 얘의 학과가 문헌정보학과야? 글씨 틀리시면 안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쭉 내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true 값에서 또 and 함수로 연결됐으니까 두 번째 조건은 count if를 써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학과 성적이 아니 뭐예요? 이 학과 성적 어학 테스트 면접 점수 얘네 세 개가 얘네 세 개가 뭐란 얘기예요? 80점 이상이니?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AND 함수 써가지고 얘가 다 80점이야?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그럼 count if를 쓸 수가 없잖아요. count if는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은 뭐예요? 다 점수들이 80점 이상이야?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count if를 써서 내가 선택한 얘네들 중에서 그쵸? 크거나 같다 80점이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조건은 80 이상이야? 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7, 97, 96이니까 얘는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그쵸? 그러면 얘의 값이 3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80 이상인 게 3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데 만일에 두 번째는 78점이 있으니까 얘는 2개니까 참이 아니겠죠. 그쵸? 그러면 80점 넘을 때만 true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 조건, B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애들의 값을 필터링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만든 A 조건이랑 B 조건을 조건으로 써야죠. AND 함수를 써서 다시 쓰겠습니다. O 함수를 쓰되 제일 처음에 기만행에 해당하는 얘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문의 창작가야? 문의 창작가야? 이거나 2, 3이 뭐예요? 는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야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렇죠? 자, 이게 A 조건이고 그 다음에 B 조건은 어떻게 돼요? count if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네 세 개의 값을 기준으로 range, 콤마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80 이상인 값들이 는 3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다 풀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나는 데이터의 고급의 조건 범위는 지금 우리가 만든 조건 true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B32셀부터 표시하시오. B32셀을 선택을 해서 갖고 와줘 라고 하면 여기에 두 개 다 true 되는 애들만 남는 거죠. 제일 밑에 것만 볼까요? 여기 김경희 그쵸? 이렇게 되면 얘네 두 개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쵸? 자, 이게 고급 필터였고요. 자, 3번은 B3H27 조건부 서식 2번, 3번은 항상 똑같습니다. 1번, 2번, 3번이 항상 똑같아요. 자, 3번은요. 조건부 서식인데 B3부터 H27 조건부 서식만 주어진 범위를 선택을 하고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까지 선택하시면 안 돼요. 필드명을 같이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되 볼게요. 얘도 조건은 and와 라지 함수입니다. 그러면 성별이 남이고 첫 번째 조건이 성별이 남이야? A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면접 점수가 B 조건이 면접 점수가 상위 12위까지인 전체행에 대해서 성별이 남자여야 되고 성적이 면접 점수가 1등부터 10등 사이에 해당하는 애면 표시를 해줘 라고 했어요. 굵은 기울인 꼴로 표준색은 파랑. 자, 성별이 남인 거는 쉽잖아요. 그쵸? 그거는 빼더라도 자,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라지라는 함수를 써서 상위 10위까지
인 애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게 라지라는 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뭘 기준으로요? 면접 점수죠? 면접 점수의 이 범위 안에서 자, 나 밑으로 당길 거니까 F4, 몇 번째 값을 구해요? 12까지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10등인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92가 10번째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얘보다 더 크거나 같은 애들을 구하면 되겠죠. 그쵸? 요거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10번째인 값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9번째 큰 값, 8번째 큰 값, 5번째 큰 값, 3번째 큰 값, 첫 번째 큰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를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면접 점수가 92점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구해야죠. 그러면 라지라는 함수 앞에다가 쓰시고 크거나 같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true가 될 테고 얘의 값은 아마 10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조건 다 만들어졌네요. 그쵸? 이거랑 성별이 남인 거. 남도 true에 해당하는 걔네들에 해당하는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해 이거잖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홈에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는 제일 처음에 비만행에 해당하는 조건만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여기서 내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함수를 열어서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이 친구의 값이 F4 땅땅 행 전체라고 나오면요. 이거는 외워서 하세요. 그냥 는 남이야?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조건부 서식에서 내가 항목을 선택을 하면 절대 참조로 되거든요. 그래서 F4 땅땅을 눌러서 영어에만 달러를 붙여주는 거예요. 왜? 같은 행에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얘가 옆으로 당겨줘도 여전히 변하지 않잖아요. 2, 3이니까 남이야, 남이야, 남이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항목을 선택했을 때 F4 땅땅이야 요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은요. 면접 점수가 김한응의 면접 점수가 92점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조건이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96점 항목을 선택했을 때 F4 두 번 땅땅 누르고 크거나 같다 92라고 쓰면 안 됩니다. 라지라는 함수를 써야 되니까 라지라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어레이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서 자, 얘는요, 자동으로 절대 참조가 들어갑니다. 얘는 F4 땅땅 하시면 안 돼요. 범위에서는 절대 참조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컴마 10번째 값. 라지라는 함수 가로 닫고, and 함수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A 조건이랑 B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애들한테 우리는 서식을 눌러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붉은 기울인 꼴, 글꼴색은 파랑, 붉은 기울인 꼴, 색깔의 글꼴은 파란색으로 바꿔줘. 확인.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고 확인을 누르면 남자애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여자가 바뀌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조건부 서식도 잘 풀었죠? 자, 얘는 지워버리면 되고 4번 문제는요.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B2부터 H27 영역은 B2부터 H27 B2부터 H27 영역은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도록 셀 잠금을 해제한 후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셀 서식에 셀 잠금을 해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시트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트 보호를 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했어요. 일단 확인. 자, 두 번째는요.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셀 서식은 허용하시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트 보호를 할 때, 홈에 서식에 시트 보호를 할 때 문제대로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셀 서식은 허용하라고 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 자,
세 번째,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에 유지하도록 창만 보호하시오. 단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 모두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자, 지금 여기서요. 시트 보호를 먼저 해줍니다. 그쵸? 시트 보호를 해주고 여기 검토해 보면 또 있잖아요. 세 번째,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에 유지하도록 창만 보호하시오. 통합 문서 보호를 눌러서 여기 창 있죠? 창만 체크하시고 그쵸?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에 유지하도록 창을 보호. 그러면 창도 체크하신 다음에 보호를 하되 암호는 넣지 않는 거예요. 그쵸?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 2번. 자, 1번이요. 표 1에 학과 성적 어학 테스트 면접을 이용하여 학과 성적 어학 테스트 면접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뭘 하라고 했냐면 총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총점은 각 항목의 점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 항목별 가중치는 학과 성적 70%, 어학 성적 20%, 면접은 10%로 썸 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상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썸 프로덕트라는 함수는요.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레스토랑 사장이라고 해보세요. 커피, 우유, 오렌지 주스가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요. 커피가 1,000원이고 우유가 2,000원이고 주스가 3,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3개를 팔고 2개를 팔고 하나를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매출을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곱하기 3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더해서 총 썸을 해서 오늘의 매출은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썸 프로덕트라는 함수는 배열 함수예요. 썸 프로덕트를 하면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그 합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탭키를 눌러서 나는 그러면요 어레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거랑 짝꿍끼리 계산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10,000원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요 지금 썸 프로덕트가 요렇게 돼 있죠? 옆으로 돼 있잖아요. 학과 성적 어학 테스트 면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레이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원, 사랑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어레이를 넣어주면 서로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더한 값이 구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해집니다. 훨씬 더 많은 값이 구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A의 비중이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70%고 20%고 10%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의 값이 이렇게 70%고 얘가 20%고 문제대로요. 그 다음에 얘가 10%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입력된 어레이를 기준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여기에 들어간 이 어레이 식을요. 배열 상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중괄호를 열어서 70% 0.7, 그 다음에 0.2 퍼센트 100으로 나눈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0.1, 0.1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가 어레이로 인식을 해서 똑같은 값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이 문제도 그겁니다. 지금 총점을 구하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에 비중을 곱해야 되니까 우리는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쓰되 내가 첫 번째 어레이는 얘가 되지만 두 번째 어레이는요 비중을 넣어줘야 돼요. 중괄을 열고 70% 0.7,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10% 0.1 중괄호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총점을 계산을 해주겠죠. 이런 거는 써먹을 일이 많겠네요. 그렇죠? 자, 1번 문제였고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야. concatenate, left 함수, quotient 함수. 우리가 처음 보는 함수들이 나왔죠? 자,
학과 성적을 이용하여 I3, I34 영역에 다음과 같이 별을 표시하시오. 학과 성적이 79일 경우에 검은 별이 7개, 학과 성적이 85일 경우에 검은 별이 8개, 나머지는 흰 별. 컨캐티네이트, 랩트 함수, 쿼티언트 함수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함수네요. 그렇죠? 컨캐티네이트를 써보세요. 자, 설명을 보면 컨캐티네이트,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인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탭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안에 텍스트라고 써있잖아요. 잘생긴. 자, 텍스트를 넣었어요. 콤마. 텍스트 2가 나왔죠? 이민남. 자, 콤마. 텍스트 3. 만만세. 써볼까요? 그러면 얘는요, 컨캐티네이트 함수는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생긴 이민남 만만세가 합쳐져서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잘생긴 이민남 만만세가 뿅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여기에 잘생긴 대신에 검은 별을 넣고 이민남 대신에 흰 별을 넣는데 뭘 해서 저 개수 학과 성적을 기준으로 검은 별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는 컨캐티네이트 함수는 합쳐주는 겁니다. 그렇죠? 쿼티언트 한번 써보세요. 쿼티언트. 얘는요. 나눗셈의 몫의 정수 부분. 그러면 이 학과 성적에서 10으로 나눈 값에 목만큼 79일 때 7개고 85일 때 8개니까 목만큼 검은 별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쿼티언트 함수를 쓰되 내가 100을 10으로 나눴어 라고 하면 얘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쿼티언트 함수요. 내가 10을 3으로 나눴어 라고 하면요. 얘는 뭐가 나와요? 3.33333이니까 몫을 구하니까 얘는 3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 됐네요. 그쵸? 랩트 함수요. 자, rept 함수는 repeat 함수예요. repeat 반복하다.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나오죠? 그러면 오빠라고 쓸게요. 오빠. 넘버 타임스. 이만큼 반복해줘. 라고 하면요. 오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함수는 지금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학과 성적을 기준으로 10으로 나눈 몫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누기 10을 할 수 있지만 쿼티언트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쿼티언트 함수를 불러와야 돼요. 쿼티언트 함수의 학과 성적의 디노미네이터가 1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몫을 구해주고 그쵸? 이 몫만큼 검정별이 오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흰별은 뭘 기준으로 갖고 와야 돼요? 이 검정별에서 10에서 이 검정별을 뺀 수만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하나부터 할까요? 이거의 개수만큼 별을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 오빠 대신에 미음을 누르고 한타키를 누르면 이 검은별, 흰별이 있잖아요. 검은별을 바꾸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개수만큼 3개의 흰별을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일단 하나부터 할까요? repeat라는 함수를 쓰고 검은별, 텍스트, 검은별을 달아주시되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검은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검은별만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흰별이 필요하잖아요. 10 빼기 이 검은별 수만큼. 그러면요. 얘를 복사해보세요. 복사를 해서 자, 연결연산자를 써가지고 일단은요. 먼저 이렇게 붙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7개가 더해지니까 14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 흰별로 바꾸시는 겁니다. 흰별로 바꾸되 쿼티언트 함수 얘가 7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앞에 10 빼기 7을 해주시면 되죠? 요거 이해되세요? 우리는 10개를 기준으로 나머지 별 3개를 붙여야 되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면 요렇게 흰별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요게 필요 없습니다. 왜요? 컨캐티네이트 함수를 쓰면 되잖아요. 컨캐티네이트 함수를 앞에다가 이렇게 쓰되 내가 텍스트 1 잘생긴 그 다음에
얘는요, 콤마로 연결되면 되겠죠. 비미남. 콘캐티네이트 함수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뿅 바뀌게 되겠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요,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3회차 정도까지만, 아니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기초 부분을 좀 설명을 해서 한 주 동안 그 커마 1급 기초반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기초 부분을 녹화를 해서 올려놓든지 아니면 그 수업은 하지만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놓든지 이 기초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아요. 엑셀 기초 다지기 부분을 좀 보시면 그 영어 단어 10개를 가지고 함수를 좀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이해를 하셔도 배열 함수랑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는 어렵지만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맞출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요. 사용자 지정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사용자 정의 함수. 그러면 따지지 말고 Alt F11 삽입의 모드를 열어놓고 문제에 주어진 퍼블릭 펑션을 쓰자고 했어요. 그죠? 퍼블릭 펑션을 쓰시면서 문제를 파악하면 된다고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FM 비고를 만드네. 학과 성적과 어학 텍스트 아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위요. 면접 통점을 가지고 만드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하자고 했냐면 비고는 학과 성적 어학 테스트 면접이 모두 80 이상이고 총점이 95 이상이면 성적 장학금 대상자. 그러니까 뭐예요? 학과 성적 어학 테스트 면접이 모두 80 이상이고 총점이 95점. 그러면 3개가 80 이상이고 총점이 95점 이상이면 성적 장학금 대상자라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완전 쉽네요. if라는 함수를 열어서 학과 성적이 크거나 같다 80 이상이고 and로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학 테스트가 크거나 같다 80 이상이고 and 면접이 크거나 같다 80 이상이고 and 총점이 크거나 같다 95점 이상이면 then 나는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FM 비고에는 뭘 해주겠다고요? 성적 장학금 대상자라고 할 거야. S 그렇지 않고는 FM 비고는 공백 그렇지 않으면 and if 받아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주얼 베이직은 엑셀처럼 and 함수 안에 값들을 다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주얼 베이직을 써주시면요. 한 방에 끝나겠죠? Alt Q. 그 다음에 비고란에 FX를 누른 다음에 사용자 정의함수 FMP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학과, 탭, 어학, 탭, 면접, 탭, 통점. 그러면 뿅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뿅 바뀌는 게 3번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였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은 배열 수식 문제인데 배열 함수는요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이게 합계를 구하는 거야? 개수를 세는 거야?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이거를 따질 수 있으셔야 돼요. 자, 1번이요. 표 1의 성별을 이용하여 표 2에 영역별, 성별별 인원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남자가 몇 명이니 여자가 몇 명이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sum if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sum과 if를 사용하는 개수를 세는 남자가 몇 명이니 여자가 몇 명이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조건이 하나일 때는 가로가 없죠. 따다다다다 컴마 그 다음에 얘는 개수를 세니까 1 if 가로 닫고 sum 가로 닫고 이거는 배열 함수 설명을 할 때 공식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뭐가 와요? 조건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열 함수는 이렇게
얘네들 범위에서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는 성별이 남이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밑으로 당기면 여가 나오고. 그러면 뭐 4번 문제는 너무 쉽네요. 그쵸? 계산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먼저 함수부터 볼까요? if와 average와 if error, find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만 보면 생소하는 함수가 많죠? if error라는 함수, 그 다음에 find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시오. 배열 수식이니까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average 안에 if가 들어가. 그러면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니까 학과명, 성별, 면접을 이용하여 학과명에 정보가 포함된 학생들에 대해 성별별 면접의 평균의 영역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일단 몇 개예요? 아니요. 그 전에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합계,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면접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범위가 와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조건이 몇 개야? 한 개야, 두 개야? 이걸 따져야겠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성별이 남이고 그 다음에 학과명에 정보가 포함된 애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인 면접의 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써야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에버리지 안에 if가 들어가고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컴마 면접의 범위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게 배열함수의 공식입니다. 그렇죠?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가로를 열고 곱하기 가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if error라는 함수, find 함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f error라는 함수를 보니까 식이나 식 자체의 값이 오류인 경우에 value if error를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탭을 누르니까 value가 나왔죠? value는 값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일에 10을 3으로 나누면 3.3333이라는 값이 있지만 얘를요 0으로 나누면요 우리는 나누기를 0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럼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제가 메롱이라고 쓰면 값이 있을 때는 그 값을 갖고 오지만 내가 오류 값을 갖고 왔을 때는 뒤에 써주는 그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쵸? 10을 3으로 나눴을 때는 3.3330이라고 나오지만 얘를 0으로 나눴을 때 얘는 메롱이라는 값이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if error라는 함수는 저런 함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find라는 함수를 찾아봐야 돼요. 그쵸? find. 지정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 내에서 찾아 해당 문자의 시작 위치를 나타냅니다. 대소 문자를 구분합니다. 우리 필기에 search라는 함수, find 함수 이렇게 나오는데 search는 대충 찾는 거라고 하면 find는 정확히 찾는다고 했어요. 한글은 물론 상관없거든요. 대소 문자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보가 포함된 학생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find 텍스트에 일단은 정보라고 해보겠습니다. 정보. within 텍스트. 나는 뭐 여기를 그냥 해볼까요? 문헌 정보학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얘를 선택을 하면 정보를 찾아서 얘는 정보가 세 번째 위치부터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if error find라는 함수를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쓸 if error랑 find라는 함수는 어찌됐건 조건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용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이 성별이 남이야? 성별이 여야? 이거 한 거는 우리가 인원수 구한 것처럼 조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저 해볼까요? 여기서 범위는 일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범위는 면접의 평균이니까 면접의 범위를 넣는 게 일단 순서고 그죠? F4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여기서 첫 번째 조건에 배열은 짝꿍끼리 계산을 하는데 성별 남녀에서 남이야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얘도 이렇게 집어넣고 F4는 남이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조건에서
배열 함수에서 find 함수를 써서 if error 함수를 써서 값을 구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 조건 안에는 true, false로 나오는 값이 나와야겠죠, 그쵸? 엑셀에서 true는 1이고 false는 0입니다. 0이면 곱하기가 되니까 쟤는 0이 돼버리는 거예요. 0이 되면 참값도 아니고 false니까 거짓값으로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true,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학과명에서 정보가 들어있니? 라고 해서 정보가 들어있으면 참이 되고 정보가 없으면 거짓이 되게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어렵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나는 요렇게 해볼까요? 얘를 복사를 하고 요렇게 집어넣고 찝시다. 네, 조금, 자,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보가 들어있니 없니를 기준으로 find 함수를 쓴다고 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find 정보, 어디? 여기서 바로 닫고 엔터. 그럼 얘는 세 번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몇 번째 있어? 라고 하지만 정보가 없으면 이렇게 샵밸류 값이 없어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 if error라는 함수를 써서요. 예의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보여주지만 그쵸? 예의 값이 있으면 값을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값이 없어 라고 떨겨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false로 떨겨주면 되겠죠? 여기다 false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값이 있으면 값이 있지만 값이 없으면 false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열 수식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배열 수식은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요, find 함수를 써서 배열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find 함수를 써서 자, 나는 정보를 찾을 거야 라고 해서 미드인 텍스트 어디에서요? 배열로 F4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딱 치면 똑같이 나오죠? A의 공식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배열함수로 구할 때 뭐가 문제냐면 값이 있으면요. 정보라는 값이 3이 나오잖아요. 3이 나오면 얘를 true, false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의 값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거나 같다 1이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보가 정보 언론 학가가 될 수도 있고 정보 문의 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거나 같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뭐 네 번, 그러니까 언론, 학과, 정보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글자 이후로 정보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3이니까 정보가 들어가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세서 보여주는 거니까 얘는 세 번째 있으니까 얘는 3이 되고 그렇죠? 값이 없으면 밸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밸류의 자리에 뭘 해주면 된다고요? 이 조건이 참일 때는 true를 주고 거짓일 때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false를 주면 되잖아요. 좀 설명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해봅시다. 배열 함수는요, 짝꿍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두 번째 조건에 뭘 해야 되냐면 true, false, 참이야, 거짓이야 라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뭐 학과가 문의 창작가야? 이런 게 아니라 이 값들 안에 정보가 들어있는 애들만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find if error라는 함수를 같이 써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if error라는 함수를 먼저 쓰죠. 우리 연습해 왔으니까 if error라는 함수를 써서 자 여기다가
if error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쵸? 그 다음에 value는 find라고 해서 우리는 뭘 찾아요? 정보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서요? 배열은 짝꿍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키 누르셔도 돼요. F4. 그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꼭 find 함수의 가로를 꼭 닫아주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크거나 같다 1이니 1보다 크니 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컴마 뭐가 와요? false가 오면 되겠죠? 앞에는 상값이고 그 다음에 if error의 함수의 값을 받아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써주는데 사실은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뭐 한 번에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얘를 밑으로 당기면 여학생에 해당하는 평균도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는 바뀌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계산 문제 5문제를 다 풀었네요. 그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다음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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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은 우리가 몇 번의 유형만 익히면 몇 가지의 유형들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피벗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보시는 저 테이블로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일자원적인 표를 기준으로 여기 위에 있는 필드명 있죠? 필드명을 가지고 행머리끌, 열머리끌 값에 필드를 갖다 놔서 우리가 보는 문제 저것처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 표는 j4부터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표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이렇게 선택을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지금 다른 제목이 없기 때문에 이 표 안에 클릭을 해 두시고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표 전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기존 워크시트에서 얘는 j4에서 그려진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두 칸 위에 보고서 필터에 학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j4 셀을 클릭하시고 확인. 그러면 위에 있는 필드명이 피벗 테이블 목록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학년을 보고서 필터로 넣고 학과명을 행 레이블로 집어넣되 얘를 열 레이블로 넣으면 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과명을 행 레이블로 넣되 얘는요, 문제를 먼저 보세요. 그룹을 먼저 해놓고 가는 게 덜 헷갈립니다. 탐구형 학과와 예술 간습형 학과가 나눠져 있잖아요. 문제를 보니까 국어 국문학과와 중국어과는 그룹이 돼 있어요.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얘의 이름이 탐구형 학과 그 다음에 문해창작과와 문헌정보학과를 같이 선택을 해서요. 그룹을 또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의 제목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술 간습형 학과 예술 한 칸 띄나요? 한 칸 띄고 삽입에 기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건지 확실치가 않네. 가운데 얘가요. 기호를 삽입하고 닫기 한 칸 띄고 예술 간습형 띄고 학과 이렇게 기호가 이 기호가 좀 애매하네요. 자, 일단은 이 기호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중에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술 간습형 학과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저기 위에 성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행 레이블, 열 레이블 한 다음에 성별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값이 학과 어학 테스트 면접에 최대값이 표시가 됐네요. 그쵸? 학과 어학 테스트 면접에 집어넣되 합계가 아니라 일단은 최대값으로 바꾸겠습니다. 최대값으로 바꾸고 얘의 값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90.7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됐죠?
그러면 최대값으로 바꾸되 표시 형식을 숫자의 소수 한 자리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를 한 번에 하면서 하세요. 자, 두 번째도 최대값으로 바꾸면서 최대값 표시 형식을 숫자의 소수점 한 자리. 면접도 마찬가지로 면접도 값필드 설정에 최대값 표시 형식을 숫자의 한 자리로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넣은 거는 다 넣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모양이 좀 틀리죠, 그쵸? 모양이 틀려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값만 집어넣고 문제를 보자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과 같이 설정했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 얘는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일단 바꿨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룹은 정했고, 그쵸? 그룹을 참조하여 하위 수준 여부를 설정하시오. 얘는 지금 탐구형 학과 예술 관습형 학과가 플러스로 가려져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거를 제거를 해서 이걸로 그냥 그룹을 해준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렸는데 지금은 그냥 남겨두는 겁니다. 얘를 딱 누르면 표시가 되게요. 그런데요, 피벗 스타일을 적용하기 전에 얘를 한번 봐보세요. 모양이 지금 우리가 보는 모양이 틀리잖아요. 이 시그마 값을 이렇게 행 레이블로 옮겨보세요. 그럼 탐구형 학과의 최대값 어학 텍스트 면적 이렇게 뿅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똑같이 바뀌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수치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피벗 스타일을 어둡게 어둡게 3으로 바꿔주시면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의 숫자 범주.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의 문제는 여기 예술 요 중간에 사이점이 간습형 학과 요게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문제인데 이 모양은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정답 파일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10점 따시는 겁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분석 작업 1번이 끝나고요. 분석 작업 2번 매크로는 이번에는 데이터표가 나왔네요. 데이터표.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만들고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오. 데이터표는요. 매크로는요. 표 밖에서 하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볼게요. 데이터표 기능과 표 1을 이용하여 표 2에 C3 여기 있는 부분에요. 학과 성적과 어학 텍스트 점수에 따른 총점을 계산한대요. 학과 성적이 있고 어학 텍스트가 있습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가중치도 계산하든지요. 학과 성적 어학 점수에 따른 총점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을 데이터표로 정의하시오. 얘는 가중치가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학과 성적과 어학 텍스트에 해당하는 점수가 100이면 자 얘가 79.3인데 얘가 90이 되고 얘가 90이 되면 총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90.7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 점수들이 바뀔 때 100점, 80점, 60점, 40점 이런 식으로 바뀔 때 요거에 해당하는 총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100이 됐을 때 얘는 몇 점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점수가 바뀌면 여기에 있는 총점이 바뀌는 것처럼 여기 점수대로 바뀌어서 총점이 바뀌려면 여기랑 이 표랑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선택을 하고 매크로를 만들고 해볼까요? 표 밖에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매크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2번 기본 도형이 달릴 F9G10 영역에서 매크로를 시작하면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도형이 가려지니까 시작하는 점이 안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른 다음에 데이터 매크로 이름은 데이터표로 하라고 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그런데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일단은요. 여기에 있는 총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 표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는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수식세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바뀌면 얘의 총점이 바뀌고 얘의 총점이 바뀌면요, 여기에 내가 갖고 온 얘의 점수도 바뀌겠죠? 그러면 내가 학과 성적이랑 어학 테스트가 100점, 100점이 들어갔어 라고 하면 얘의 점수가 바뀌고요. 100점, 100점으로. 이 총점이 바뀌면 여기에 있는 값이 바뀌고 여기 있는 값이 100점, 100점에 해당하는 값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는이라고 하시고 이 표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행 입력셀은요, 이 12행을 기준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학과 성적에 해당하는 점수들이 들어가 있고, 열을 기준으로, 비열을 기준으로 어학 텍스트에 해당하는 점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 점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여기에 입력되는 값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행 입력셀에는 학과 성적을, 열 입력셀에는 어학 텍스트의 점수를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확인을 딱 누르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표 밖에 처음 시작한 표로 와서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 매크로는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역의 기본 도형 빗면, 삽입에 도형에 단추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빗면을 불러와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대로 입력을 하셔야죠. 데이터표 실행, 데이터표 실행. 그 다음에 얘의 글씨가 홈에서 가운데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매크로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데이터표 확인. 그 다음에 얘를 지우고요. 얘를 딱 눌렀을 때 값이 나오면 되겠죠? 얘도 지우고. 데이터표 실행을 딱 눌렀을 때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면 커서 위치도 안 보이고 얘를 눌렀을 때마다 값이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게 분석 작업 2번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에 해당하는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매크로로 만들고 지정하는 문제가 4번의 2번 분석 작업 문제고요. 자, 기타 작업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를 그림의 차트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요, 문제대로 하면 이거는 그림의 차트로 바뀝니다. 차트 제목 및 각 축에 대한 제목은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내가 차트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겨요. 차트를 선택을 하면 이 숨겨진 메뉴가 생겨요. 여기서 디자인이고 서식이고 여기 있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요, 레이아웃에 여기 레이블에 보시면 차트 제목, 축 제목, 범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만들고요. 학과별 성적 현황, 학과별 성적 현황이라고 쓰시고 엔터.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여기 가로축, 세로축의 제목들이 들어가 있죠. 축 제목.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추가래 제목. 여기에 뭐라고요? 학과명이라고 쓰고. 축 제목,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입니다. 얘는요. 점수라고 들어가야 되니까 점수 이렇게 쓰고요. 2번 학과 성적 계열에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자, 어디에 레이블이 들어가 있죠? 학과 성적, 이 파란색의 그래프에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데이터 레이블, 여기 레이아웃의 레이블 여기 있잖아요. 데이터 레이블에 바깥쪽 끝에 해보세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그림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쪽 끝에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안쪽 끝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 면접 계열의 면접 계열 겹치기를 20%, 간격 너비를 100%로 설정하시오. 면접에 해당하는 차트는 초록색,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시면 여기 계열 겹치기가 나오잖아요. 계열 겹치기를 20, 간격 너비를 100 문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면접 계열의 3구간 이동 평균 추세선을 설정하시오. 면접을 선택을 하고 3구간 이동 평균 추세선을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요. 면접 계열을 선택한 다음에 추세선. 어떤 추세선이요? 3구간 이동 평균.
이동평균. 자, 2구간 이동평균은 있는데 안 되죠? 기타 추세선 옵션을 선택하시고 이동평균을 3구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쵸? 자, 문제대로 한 거예요. 차트 영역에 둥근 모서리와 오프셋 아래쪽 그림자. 차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요거는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쪽 그림자. 그림자는 미리 설정해서 오프셋 아래쪽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그림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 또 10점 따신 거예요. 그러면 차트 작업이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10점, 10점, 10점은 아니 그 다음에 10점까지 40점은 우리가 꼭 따셔야 되는 점수예요. 자, 기타 작업 2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뭐예요? 얘를 클릭했을 때 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시저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문제 보지 말고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한번 켜놓고 성적 입력을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비주얼 베이직에 나오는 폼 이름을 확인하자고 했어요. 성적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가 성적 입력을 클릭했을 때 폼 이름을 쓰고 .show를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lt Q 디자인 모드는 지금 해제하시고 성적 입력 클릭을 해 놓으신 다음에 문제를 보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성적 입력 버튼 1번이요. 성적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성적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했고 폼이 초기화되면 이렇게 한다고요.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B5부터 B8 영역의 값이 학과명 CMB 학과명 목록에 추가되고 옵션 버튼에 1학년이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이 CMB 학과명 여기에 어디에 값이 입력이 된대요? 기타 작업 빼기 1번 시트. 기타 작업 빼기 1번 시트. 자, 가볼게요. 어디에요? B5부터 B8. B5부터 B8. 여기요. 자, 얘는요, 요렇게 일단 해보세요. 는 해서 기타 작업에 얘네가 필요한 겁니다. 그쵸? 요렇게. 그러면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기타 작업 1번에 B5부터 B8. 우리는 CMB 학과명점 로우 소스는 이전에는 그냥 요 셀에 있는 셀 범위를 넣어줬잖아요. 같은 셀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타 작업에 있는 B5부터 B8 셀의 값을 갖고 와야 되니까 우리는 얘의 값을요. 일단은 복사를 해놓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한번 해볼게요.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고 얘는 닫고요. 폼을 띄워놓자고 했죠? 그래서 땡땡땡 점점점을 더블 클릭을 하면 유저 폼이 클릭했을 때가 나오는데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문제에 보면 컨트롤 이름이 나오잖아요. CMB 학과명점 로 행의 값은 는 다운표에서 우리는 뭐 B3부터 B7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썼잖아요. 원래 같은 워크시트에 있으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복사했잖아요. 기타 작업 빼기 1번 시트에 있는 B5셀부터 B8셀 이렇게 큰 따옴표를 닫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기타 작업 워크시트에 B5부터 B8의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OPT 1학년이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OPT 1학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는 true 값이 있어. 이렇게 써주시면 1번 문제 완성한 겁니다. 여기 볼까요? 삼각형을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학과명에 학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1학년의 표시가 되겠죠. OPT 4학년의 표시가 돼 있어 라고 하면 OPT 4학년은 true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2번은 안 합니다. 자, 3번은요. 이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종료 버튼을 눌러서 이 폼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문제를 볼게요. CMD 종료 버튼 성적 입력의 폼에 CMD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폼의 캡션 속성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한 후 폼이 종료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성적 입력 폼을 종료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지 박스가 떴는데 일단은 폼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메시지 박스를 뜨고 확인을 누르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메시지 박스를 씌우되 얘는요. 성적 입력 폼을 종료한다고 해서 성적 입력 폼을 그대로 써주시면 안 돼요. 왜요? 문제에 폼의 캡션 속성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롬프트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메모리에 올려져 있는 점 캡션을 불러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캡션을 불러와 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한 칸 띄고요. 폼을 종료합니다. 연결 연산자. 지금 얘는요. 성적 입력 폼이잖아요. 그렇죠? 성적 입력이라는 폼이에요. 그래서 한 칸을 띄고 성적 입력 한 칸을 띄고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여기 공백을 하나 두셔야 돼요. 폼을 종료합니다. 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점 캡션. 메모리에 있는 폼에 글씨를 갖고 와. 성적 입력이라는 글씨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연결을 해줘 라고 한 다음에 unload memory 메모리에 있는 값을 내려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lt-Q 한번 해볼게요. 성적 입력을 누르고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성적 입력 폼을 종료합니다 돼 있죠. 확인을 누르면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연결 연산자를 써가지고요. 여기에 한 칸을 안 띄면 저 메시지 박스처럼 성적 띄고 폼을 종료합니다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적 입력 폼을 띄고 종료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 공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공백을 안 주고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과를 보시고 그림이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계산 작업 이후에 분석 작업 1번, 2번, 기타 작업 차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프로시저 1번, 3번 이렇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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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을 푸시면 40점을 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 작업에서 한 문제당 6점이니까 몇 문제 맞추고 기본 작업 1번, 2번 이렇게 하면 70점을 쉽게 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기조에 있는 기출문제 말고 상시로 복원을 한 문제라서 여러분들 이 문제들도 잘 풀어보고 정리를 하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시험을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해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40명 남았어요. 140명 빨리 모아주세요. 그래야지 실시간 방송을 하죠. 저도 한번 요 1000명 돼서 커뮤니티 열어가지고 실시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좀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